네,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미국 증시를 분석한 이형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어제와 완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먼저 마감 상황 좀 보고 갈까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좀 보여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보스 포럼 직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협박하고 이랬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보면 나토의 총사령관인가요? 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상대방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린란드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딜을 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대체 프레임워크가 뭐냐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가 결국 이제 국방을 잘하고 튼튼하게 지키자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온 저런 트루스 내용에서 보면은 골든돔을 통해서 이제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걸 나토 총사령관이랑 얘기해 사무총장이랑 얘기해서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식에서 관세 이거 아니다. 그래서 콜오프라 그러죠. 취소한다는 얘기하고 또 무력으로 쓸 마음은 없다. 무력으로 점령한 마음은 없다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훅 올라가면서 어저께는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0일 이후 3대 지수가 모두 최대폭 하락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은 아니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의 상승폭은 반등폭은 2개월 만에 최대 하락 상승폭이 S&P 500과 다우에서 나왔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보시면 제일 아래 러셀 2000이 있는데요. 러셀 2000은 오늘 더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동일 지수는 거의 사상체 효과에 다시 한번 바짝 근접한 채 일단은 오늘 마감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지금까지 하루만 보면 타코 결국 트럼프한테 항상 물러났다는 얘기 하는데 이번에도 일단 오늘 하루만 보면 성공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루 지나서 또 미국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참 비장했던 태도가 잘 합의됐다, 무력으로 할 생각 없다. 네, 지금 너튜브에서도 또 타코, 트럼프 역시 타코, 그렇죠. 우리가 좀 몇 번을 경험을 해도 참 당황스럽기는 한 가지입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가 볼까요? 함께 보시죠. 올해 화두는 순환매, 중소형 공략할 시기.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부진합니다만 뉴욕 증시에서는 뚜렷하게 빅테크 주식에서 조금 자금을 빼내서 덜 오른 여타 섹터로 이동하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좀 확연히 새해 들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약간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군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빅테크만 하더라도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인데 대한민국은 아마 오늘 5천 돌파 시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요. 대한민국은 지금 결국 반도체 두 종목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관세 이런 얘기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미국에서 갖고 가지 않아 갖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두 종목이 올라가고 옆에 있는 것들이 조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우리나라 코스닥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S&P 500과 러셀 2000의 관계랑 약간 사실상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고 일단은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그거 깔고 좀 봐야 되겠군요. 깔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어저께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결국 유럽에서 결국 10조 달러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채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도 미국 증시에 영향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굳이는 안 하지만 재무장관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비슷한 논점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붙으면 좋을 결과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전 입장에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매그7이라는 걸 중심으로 한 빅테크, IT 성장주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것들 유지하는 관점에서 그것만 있는 분들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 딱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죠.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S&P 500, S&P 500 물론 오늘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어저께 또 반등하면서 연초 대비 0.4%가 상승했는데 러셀 2000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제라드는 8.5% 올라가 있거든요. 연초 대비. 딱 그런 날짜에 시장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빅테크 일변도 그리고 한두 종목 위주의 일변도로 하던 사람들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순환매 이런 걸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쉽게 해서 미국 영어로 보면 모멘텀이 다른 쪽에서 좀 더 나오고 있다.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강하냐?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네네.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필수 소비재 하면 작년은 월마트 정도만 올라갔는데 네. 그걸 작년 말부터 해서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코스트코도 쭉쭉쭉 올라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상체 효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서 필수 소비재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연세 있으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들은 많이들 드시는 몬스터 베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일 사상체과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시장과 약간 다른 가름이 있겠고요. AI 중에서도 관련돼서 지금은 작년 하반기 10월 11일부터 해갖고 그냥 반도체가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제 그렇게 폭락 주식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 어저께도 올랐죠. 지역가였죠. 어저께요. 네. 어저께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플러스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강한 그런 흐름이 있고 보이다시피 매그세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1.6% 절대 큰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강한가 흐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프는 어저께까지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빅테크랑요. 빅테크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이 됐건 뭐가 됐건 상당히 부진한 것들이 나면서 빅테크가 재미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소비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필수 소비재가 완전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필수 소비재하면 소위 얘기해서 버림받았던 섹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 상당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러셀 2000 그리고 AI주 중에서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러셀 2000의 강세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군이 확산되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위주, 시가총액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P 500 중에서도 n분의 1로 500개를 나눠가고 똑같이 평균적으로 갖고 가는 S&P 500 동일평균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거의 사상치가에 붙어 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멘텀이 계속될지 다시 빅테크 위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작년부터 작년 한 9월까지 있었던 압도적인 매그세븐 위주의 장세. 그 매그세븐이 이끌었던 것은 결국은 작년 여름까지는 엔비디아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 종목군에 집중된 매매로 충분히 수익이 났다 그러면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딴 것들을 좀 충분히 지금부터 좀 닦고 가셔야 되고 오늘 따로 안 보여드렸던 금융주는 어저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주 이런 걸 갖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결론은 다시 한번 똑같죠. 분산 투자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라는 것은 꼭 목숨 달린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상당히 안전한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산 투자 꼭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도 분산 투자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지금도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만큼, 2만큼만 더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ETF에서는 러셀 2000 한 번에 사는 IWM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IWM 그런 ETF 러셀 2000 한 번에 사는 것이 되겠고요. 성장주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늘 두 종목을 ETF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성장주에 올인했다 하시는 분들은 메가캡 밸류죠. MGV라는 ETF가 있습니다. 가치주인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된 게 MGV라는 것이 있겠고요. 배당도 주고 퀄러티도 좋고 배당도 올리고 상당히 안전한 흐름이라고 되겠고 변동성은 상당히 적은 DGRW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갖고 가신다면 충분하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성도 올릴 수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때마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겠죠.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안전한 그리고 좀 편안한 주식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게 지금 숫자로 좀 뚜렷합니다. 예, M7 ETF보다 그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쪽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쪽이 더 강하고 실제 숫자가 새해 들어서 S&P 500보다 러셀 2000 지수의 뚜렷한 상승세가 보이는데 또 이와 관련한 또 헤드라인도 한 가지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밸런스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AI 허니문은 끝났다. 예, 뭐 신혼기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도 좀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물론 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의 의견이 도이치뱅크의 의견이 뭐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AI 관련된 허니문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허니문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혼한다는 얘기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허니문이라는 건 정말 뜨겁고 상승에 강했던 흐름은 약간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결국. 엔비디아 중심, 그리고 그런 것들, 그 주변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면 브로드컴 같은 거 엄청 작년 상반기 내내 강했었는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집중됐던 것보다는 이제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다들 결국은 말은 다르고 표현은 다를 수 있고 문장의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뱅크는 결국 오픈 AI가 엄청나게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결국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드디어 챗GPT에 이제 광고도 붙이면서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얼마만큼 가겠냐. 그리고 오픈 AI에 뒷돈을 대주는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충분하게 오픈 AI가 돈을 벌면 아무 문제가 없겠고 엔비디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가 얼마만큼 갈 건지 그리고 수많은 경쟁이 나타나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결국 이들에 대한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여기서 도이치뱅크가 엔비디아를 팔란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다만 이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AI에 대한 정말 뜨겁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확산이다. 확산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른 단어와 다른 문장, 다른 목소리로 내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엔비디아도 좋지만 반도체도 좋고 다 좋지만 다양성을 갖고 가야지 AI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올 때마다라도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산 투자, IT에서도 분산 투자, 네네네. 반도체에서도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에 내용도 똑같은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AI의 핵심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확장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딱 그 핵심을 뽑아내시는 게 맞습니다. 샌디스크 오늘 급격히 상승했고요.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IT 안에서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요. 격동의 시기라고 보네요. 지금 CNBC에서 보도하고 오늘 헤드라인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주식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어떠한 좀 측면에서 좀 기준이 되었나요? 네, 시장은 이제 격동의 시기를 진행될 수밖에 없죠. 물론 격동의 시기 변동성을 개인들마다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5% 떨어지더라도 그냥 느긋한 분이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어저께 산 주식이 오늘 2%만 떨어져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릅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없겠느냐? 절대 없을 리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 내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린란드도 지금은 무력으로 행사 안 하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또 다른 말을 언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 시기에 어떤 주식을 좀 갖고 가야지 아니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조금은 안전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선별 기준을 갖고 CNBC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베타 주식입니다. 저베타 주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 전체보다 등락이 적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익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 빚이 많다, 대출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마지막에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 2% 이상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 세 번째는 자기 자본 대비 총부채가 적은 거죠. 아무리 금리가 움직이더라도 내가 지금 빚이 없는 사람은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3가지 기준으로 종목을 한 10개 정도 이상을 추천했어요. 이들이 뽑아낸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아는 것들 위주로만 같이 두었고요. 여기서 아마 비치 프로퍼티 정도가 이제 리츠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몇 가지만 분류를 하면요. 필수 소비자선 닥터페퍼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큐리그 닥터페퍼 KDP가 여기에 들은 거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베타가 낮은 주식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부채비율은 낮은 거에 대표적인 들어갔고요. 몬델레이즈 인터내셔널 여러분은 다들 아시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올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시그나 그러면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에너지 섹터에서는 엑선모빌이 여기에 해당되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